2020년 4월 21일 방호제 영상편지 17번째 순서입니다. 그제 이어서 어제 오후에도 비가 살짝 내렸어요. 원래 어제 오후에 엔진톱 가지고 주변에 나무를 좀 잘라주려고 했는데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동양고전 인용을 하지 않고 유명한 팝스타 어떤 존 레논의 말과 오프라 윈프리의 말도 인용하고 아프리카 속담도 인용하고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처음 시작했던 방식으로 중국 고전 중에 한 대목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로마 시대의 철학자의 말도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나라 시인 도연명의 귀전원거, 그러니까 전원으로 돌아가 살다 뭐 이런 제목이겠죠. 그 얘기를 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묶여있는 새는 옛날에 살던 숲을 그리워하고 연못에 갇힌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옛날에 큰 연못을 잊지 못한다. 한자의 맨 앞에 기는 묶어놓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고삐에 묶이는 거죠. 글자를 봐도 앞쪽엔 가죽격자가 있고 바로 옆에 말맞자가 있죠. 가죽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새는 이렇게 묶어놓지는 않더라도 새장에 갇힌 새죠. 그 다음에 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연못입니다. 얼핏 봐서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지에 해당되죠. 연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크기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편찬한 중국 고전 명언사전을 편찬한 모라시 데스지는 이렇게 해설을 달았어요. 발이 묶인 채 사육되고 있는 새는 모이가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던 옛 숲을 그리워하며 연못 속의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커다란 못을 늘 그리워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이것은 또한 변함없는 사람의 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말에 제가 2015년 6월 1일에 이런 짧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말해 무엇하리요. 그런데 풍족하게 주는 모이에 익숙해지게 되면 마음으로는 날개를 활짝 폈고 숲속을 날아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묶여있는 새장의 삶에서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학자들이 고위 간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추하게 추락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이다. 마음속으로만 이 판을 떠나야지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몸도 망치고 명예도 잃는 것이다.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거야 학자들 뿐이겠습니까? 판검사 출신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자기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그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가서 내가 바른 말을 할 것이야, 이 판을 이제 바꿔갈 것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겠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초선위원을 하거나 장차관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가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동료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술 한잔 기울이면서 상치면서 내 맘은 그게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하죠. 80년대 운동권을 출신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써내려간 소설들 중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옛날 운동권 동지 중에 어렵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의 상가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진짜 끝까지 그 자기 옛 원칙을 지키며 살던 후배한테 술상 뒤집힘 당하고 아니면 얼굴에다 술을 끼얹는 사태도 만나죠. 너무 한쪽으로 제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그렇답니다. 세장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면 풀어주어도 날아갈 줄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도 옛날에 노비들도 그렇고 아마 미국의 흑인들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죠. 해방을 시켜줘도 어떻게 떠나가서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계속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었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단짝 친구였던 광섭이가 찾아와서 같이 여기서 한 10몇 킬로 가면 있는 양동면에 면소재지에서 감자탕집을 하는 또 다른 친구의 음식점에 가서 감자탕 시켜놓고 그 주인인 친구와 더불어 소주를 꽤 여러 병 마시고 왔습니다. 낮에. 그 양동에 사는 친구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얼굴을 만나본 지는 근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사람이 누구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법 없이 선하게 살아온 친구예요. 중고등학교 이제 축구 배구 아주 잘했고, 어젠 또 몰랐던 옛날 얘기도 들었습니다. 축구하고 배구 양쪽에서 다 불려가는데 양쪽에 다 적을 올려놨다가 아무래도 이제 배구가 그 토서져 이렇게 공 띄워주는 거 그걸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양쪽에 적을 두었다 그래가지고 공주사대 나왔던 그 선생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교장도 지내고 하셨을 텐데 체육 선생님한테 진짜 엄청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지 옛날 추억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뒷문 잠그라 그래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몰랐답니다. 선생님 왜 문을 잠그라 그러지? 앞뒤문 다 잠궈 놓고 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아니면 마구 때려야 됐답니다. 제게 남은 그 선생님 인상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제 그냥 추억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일 거다. 그 시절은 그랬었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나중에 그 친구도 체육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까지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바로 그 선생님한테 엉덩이를 얼마나 몽둥이를 맞았는지 살이 흐트러질 정도로.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께 말하자면 사과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을 거 아니냐,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참 막걸리를 받았다 대접을 했던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중에 교생 실습할 적에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오늘 아침일 것 같네요. 발견한 말입니다. 그전에도 어디서 듣긴 했겠지만 부산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라는 정진우 선생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잘 보이나요?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서기전 4년부터 예수 탄생 이후 65년까지 당시로서는 70여 살을 살았으면 길게 산 거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웅변가이기도 하죠. 정치인이기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치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논 99마지기를 가지고도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0마지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콩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서로,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건 나누면 뭐하냐, 당신이 먹으라 하고 서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경우도 많죠. 실감이 나죠. 요새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재벌가에서 형제들끼리 진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라는 삼성가에 지금 병석에 누워서 참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할 수 없는 이건희 씨의 친조카 셋째 형인가 하는 이창희 씨의 아들이 외롭게 혼자 죽었는데 뒤늦게 발견된 경우가 있었고, 그 사람 장례식장에 사촌, 삼촌, 고모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글쎄요, 참. 과거 농촌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농촌도 어쩌다가 그곳이 신도시로 개발되든가 이렇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형제간에 추석때 설때 모였다가 주먹다짐까지 오고 가는 경우도 많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해 전에 잘 아는 어느 제 동료 직원이 그러더군요. 자기 고향 동네도 그렇게 보금자리 주택인가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집집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자기네는 가진 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큰형님이 고향 지키고 부모님 모셨으니 이 보상금 해서 큰형님이 서울에 뭘 장만해서 노후를 보내게 드리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도 쉽지 않죠.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들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참 세월이, 세상이 그러고 흘러갑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밝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아예 총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또 그 이동 제한하고 이러는 록다운을 빨리 멈추라고 시위를 벌이는 동영상이 가디언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 똑같으냐 하는 짓이 미국의 좀 심한 말로는 꼴통 목사들이 하는 짓과 이 중무장한 채로 이런 짓, 이 사람도 어김없이 성족이 들었네요. 한국에서 성족이 드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어째 이렇게 똑같으냐, 닮은 꼴이다 그랬습니다. 참 애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소식은 세계보건기구 WHO, 요즘 여기에도 또 문제점이 많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WHO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이 면역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면역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긴 계속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슬픈 소식이죠. 미국의 이걸 나바조라고 그래야 되나 나바호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주민 중에 저는 인디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인디언은 인도 땅에 있는 사람이 인디언이지 아메리카 대륙의 본래 선주민들은 자기네 원래 종족 이름으로 불러야 되죠. 나바호라고 해야 되는지 나바조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NAVAJO라고 썼는데 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지금 아주 비상이더라고요. 뭐냐면은 2009년에 인플루엔자 사태 때도 다른 백인이나 남미계통 사람들 또 황인종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사망률이 4배, 5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바호족이 최근에 이런 인플루엔자나 이 바이러스에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보다도. 서양 백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몰살당해 오고 이러고 수백 년이 흘렀면서 피가 많이 섞였을 텐데도 아직도 이런 질환에는 더욱 취약한 것입니다. 땅 뺏기고 문화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또 이런 식으로 고통을 더욱 더 크게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잘못 알려지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아직도 그 선주민들을 다 몰살시키고 백인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그 사람들이 이 선주민들 지역에 이런 바이러스균이나 다른 병균을 더 바이러스는 균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다른 병균을 더 퍼뜨리려고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죠.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독립의 영웅이라고 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국인들도 아주 영웅이라고 배웠던 위인이라고 배웠던 조지 워싱턴도 선주민들과의 전투적에 천연두 균이 묻은 담요를 그쪽으로 전달해주고 이랬었죠. 하여튼 그런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점심 식사 때 복분자주를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제부터는 아침 식사에 곁들여서 마시는 것으로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들어있던 복분자주도 여러 해 전에 선물 받아서 이제 다 마셔 비게 된 매실주 큰 병,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면 조금씩 따라 마시면 아주 편하게 되는 그 병에다 담아놨습니다. 2잔도 안 마십니다. 꼭 아침에 1잔만 마십니다. 제가 원래 혼자는 술을 안 마시는데 약 삼아서 반주로 그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20년 4월 21일 방호제 영상편지 17번째를 마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4월 21일인데 무슨 목도리까지 들렸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곳이 아침 저녁에 아직 많이 춥습니다. 지금 신발을 운동화나 이런 걸 신지 않고 슬리퍼 신은 채로 나왔더니 발이 시렵습니다. 여기선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도리까지 매보았습니다. 마칩니다.